시간이나 여유가 좀 된다 하시면 다음으로 하셔야죠. 알겠죠? 밀리지 마. 866번이었나요? 네. 자, 866번 보시면 실수 xy에 대하여 4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일 때 이때 2x 플러스 3y의 최대를 갖다가 구해달랍니다. 그러니까 최대랑 최소의 차이를 구해달래요. 빼기 최소. 당연히 이제 최대 최소 빼는 게 더 저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 줬을 때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4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야. 이거 정서에 비슷한 거 했지 않았니? 이거 뭐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뭐 써야 될까요? 뭔 대입들이야? 다 까먹었지. 우리 그 부등식 2개 배웠다. 뭐 2개 배웠어요? 아니 절대 부등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 많이 쓴다고 해서 2가지 배웠잖아. 산술기의 평균이랑 a 플러스 b가 2루트 ab다라는 산술기의 평균이랑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거는 이제 ax 더하기 by 곱한 거에 통째로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포시슈버라츠 이렇게 딱 2개 배웠잖아. 맨 끝에 이 둘 중에 누구 쓰는 거일 것 같아요? 당연히 밑에 걸 쓸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조금 헷갈리는 건 보통 우리가 이걸 줬으면 얘를 갖다가 2x랑 y로 줬을 건데 2x랑 3y로 줬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차피 2x 더하기 3y니까 2x 더하기 3y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들어갈 얘를 갖다 2x 더하기 3y로 맞춰놓는 거야. 그러면 얘를 2x 더하기 3y에 제곱을 맞춰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아는 게 뭐임? 아는 게 4x 제곱이랑 y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요거는 얘에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2x 제곱하면 4x 제곱이니까 요거는 1로 맞춰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얘는 이제 얘랑 얘니까 얘는 3의 제곱으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약간 끼워 맞춰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이해 안 되지.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지. 너 이건 알아요? 보강 영상 봤어 안 봤어? 안 봤으면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진짜 그냥 멍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수업 시간에. 공수원이 만만해? 공수원 2가? 고등수학이 만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안 보고 이제 뭐 이게 못해요. 이거 뭔 소린지 알고 모를 거야. 안 들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니까 얘를 이거를 요 AX라는 형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4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끼워 맞추겠다는 거야. 그래서 4x 제곱은 2x라는 걸 통째로 제곱한 거고 y 제곱이라는 건 y를 통째로 제곱한 거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얘 2를 갖다가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얘를 갖다가 2x 곱하기 1로 보는 거고 얘는 3 곱하기 y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y가 여기 y 제곱으로 들어간 거고 요 2x의 제곱이 얘가 이제 그럼 2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끼워 맞춰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 값이 지금 얼마? 10. 얘도 계산하시면 10이니까 10 곱하기 10해서 얘는 100입니다. 100. 100을 한 게 얘가 2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이 돼서 그럼 얘는 2x 더하기 3y가 10과 마이너스 10 사이다. 이렇게 됐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건 최대랑 최소값의 차이니까 얘랑 얘를 갖다 빼주시면 답은 20 하시면 되시겠다.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368번이었나요 아까? 868번 870번 x 더하기 y가 16일 때 이때 x분의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y분의 y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최소값을 구했어요. 자 그럼 양수 xy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양수 xy니까 x도 양수고 y도 양수야. 그래서 둘이 갖다가 했을 때 얘 갖다가 최소를 구해달래요.
보통 이제 그러면 뭐 산술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코시를 해야 되는데 얘는 둘 중에 굳이 놓고 보면 코시보다는 산기 쪽에 가깝겠죠. 왜? 따로따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 산기로 하려고 하니까 뭐 이거를 갖다가 냅다 곱하기엔 좀 애매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항을 구분하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얘가 뭐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x분의 4라는 놈이랑 그다음 얘도 위에는 y 더하기 y분의 4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y에다가 얘는 이제 x분의 1 더하기 뭐 y분의 1 한 다음에 여기다 4 이렇게 묶어내죠. 근데 x 플러스 y는 16이라고 이미 나왔으니 얘는 그냥 16이라고 그냥 계산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문제인데 이 친구는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산술계를 만약에 쓴다고 쳐보자. 만약에 쓴다고 쳐보면 얘는 이렇게 해서 요 둘이 곱한 거니까 xy분인데 우리가 xy를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미리 계산을 좀 해버리는 거야. 계산을 좀 하시면 얘는 xy분의 x 플러스 y가 되니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16이잖아.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는 16에다가 더하기 xy분의 이 위에 16에다 4까지 반영해서 6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에 우리는 원하는 게 최소를 원한대요. 얘 최소를 원하는 거니까 얘가 제일 어땠으면 좋겠는 거야? 컸으면 좋겠는 거죠. 얘가 제일 컸으면 좋겠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두 양수의 곱의 최대니까 얘는 어떻게? x 더하기 y는 2루트 xy보다 크다라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하셔서 그럼 얘는 16이라는 게 2루트 xy보다 이렇게 커져야 되니까 그럼 루트 xy라는 애가 누구보다 큰 거야? 누구보다 작은 거야? 8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xy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수치가 얼만데? 64라는 소린 거니까 이 64일 때 여기 반영을 해주시면 얘는 답이 17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런 끝? 이건 모르는 거 없죠? 모르는 게 없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나요? 죄인이요 하는 표정으로 있는. 됐죠? 그러면 다시 정석을 펼쳐. 나 이렇게 금방 풀이가 끝날 줄 몰랐는데. 풀을 그래도 앞에 한 타임 하나는 잡아먹을 줄 알았더니. 정석 좀 가져올게요. 질문이 이렇게 없어. 진짜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임. y는 fx.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뭐 y는 fx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f가 뭐예요? 약전진 알아? 그 펑션이라는 애가 다른 말 단어 뜻으로 뭐 있는데? 기능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럼 함수는 약간 뭐 기능이랑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의미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함수를 아까 이제 너가 말한 것처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그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떤 x축이랑 y축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xy축에 있는 좌표 평면상에다가 점들을 찍어가지고 걔를 뭐 이은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럼 옛날에는 그렇게 숫자 체계에서만 우리가 함수를 좀 얘기를 했고 요즘은 함수의 의미가 좀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일단 이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자, 대응이라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대응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집합 x가 있고 어떤 집합 y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x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y라는 집합이 있어요. y라는 집합이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냐면 이 집합이라는 건 여기 이제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그냥 그 특정한 모임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모인 애들이니까 집단이라 했잖아. 원소들이 모인 애들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게 딱히 숫자일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밥 먹었니? 나 점심 먹었니?
점심 먹었으니까 뭐 밥에 관련된 생각은 없을 거고 커피를 한 잔 한다 치면 선택지가 이렇다 칩시다. 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왜 잘 안 먹죠?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뭐 라떼가 있다 치지. 그 다음에 난 커피 아예 싫어.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뭐 아이스티나 아니면 뭐 아샤추나 아니면 뭐 스무디 이런 류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애들이 종류가 있다 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뭐 한 18명, 9명 있으니까 그러면 1, 2, 3, 4 해서 뭐 9명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1로 이제 고르라는 거야. 근데 뭐 하나든 두 개든 상관없어요.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 뭐 이 중에 고르라면 뭐 마실래요? 라떼 한 잔 마신다. 두 개 골라도 돼요. 너는? 아이스티? 응.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속이 안 좋다고? 그다음에 스무디. 아가 하네 좀 입맛이. 그다음에 스무디 너도 아가야. 와 이래지러 가. 그다음에 스무디 인기 좀 많다. 응. 라떼. 안 물어보면 좀 서운하니까 준민이는 아이스티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치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그러니까 X라는 애에다가 우리 그럼 X라는 집단은 뭐야?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X라는 집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Y라는 집단은 뭐냐면 어떤 카페에 있는 메뉴들의 모임들인 거죠. 그럼 이 X라는 집단에서 이 Y라는 집단에 있는 애들한테 야 하나씩 골라봐. 뭐 두 개씩 골라도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그냥 다 먹고 싶어. 난 4개 다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9번은 지금 이렇게 2개를 골랐다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X라는 집합이 Y라는 집합에 대응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로 말씀을 드리면 대응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합 X의 원소를 집합 Y의 원소와 이제 짝을 지어준다. 짝 찍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 X랑 집합 Y 원소를 짝짓는 것 같다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한 집합 X가 뭐 2개씩 3개씩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돼요. 이해되나? 근데 대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대응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함수. 함수할 때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함수 제일 처음 할 때 요즘도 교과서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보통 함수 제일 처음 할 때 교과서에 이런 그림 그려놓는데 초딩 때 막 기억나죠? 막 영이나 철수가 여기 보통 서서 막 구경하고 있잖아. 구경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X를 집어넣었더니 Y라는 결과물이 나왔다. 그때 이제 이 기계가 하는 이 역할을 보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얘를 갖다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서 보시면 X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Y라는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그 관점이 이제 함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란을 집어넣었다 쳤을 때 계란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잖아. 요리 좀 하나? 요리할 줄 알아요? 오, 할 줄 알아요? 계란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계란 후라이스 말고 뭐 계란말이 정도는 돼야. 스크래프 뭐 휘젓기만 하면 되잖아. 계란찜. 그러니까 많잖아요. 지금 나온 것만 해도 계란말이, 계란 후라이, 계란찜 뭐 이런 게 많잖아. 그럼 X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내가 이 펑션, 이 중간에 제조 과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Y라는 결과치도 항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기에는 그러면 얘는 함수라고 관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는 어떤 이 대응은 대응인데 정확하게 이제 정의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집합 X에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이제 약간 말을 좀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걸 갖다가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x에서 y로 함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f는 x에서 y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x가 y라는 애들을 선택을 하는 그런 함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되는데 x에서 y로 함수 자체를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씩, 요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나는 아까 뭐랬어? 나 다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그건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씩만 딱 대응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할까? 맨날 설명을 했던 게 이제 보통 소개팅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소개팅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네 소개팅 잘 모르니까 내가 또 너네 또 환승연애를 봤잖아. 환승연애를 짧게 봤어요. 짧게 그 요약처럼. 요즘 환승연애 말고 요즘은 그거 많이 뜨대. 솔로지옥. 너네는 그거 안 보자? 그거 볼 수 있나? 지금 엄청 뜨대. 볼 수 있어요. 보나 보네. 보다 말았어. 왜? 재밌어서? 귀찮아서. 그것도 함수예요. 그것도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환연포 노래 본다며. 그래서 환승연애도 환승이다. 환승연애 가면 뭐해야지? 데이트. 그때 이제 애초에 집단이 뭐예요? 남자 출연자랑 여자 출연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예전 한번 들어보자. 이제 환승연애 포 이제 남출들의 집합을 적고 여자 출연자들의 이제 집합을 좀 넣어봅시다. 이제 환연포야 한. 좀 시대가 지났지만 너네는 솔로 지옥보다는 얘가 맞지 않을까? 그죠? 자, 이렇게 있다 쳐. 남자 출연자 내 이름 못해서 적어왔어.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유식 씨라는 분이랑 백현 씨. 그 다음에 이제 승용 씨. 그 다음에 원규 씨. 그 다음 우진, 재형 뭐 이렇게 5분, 6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출연자가 이제 민경, 이제 현지, 지현, 지연, 윤영 씨 이렇게. 그래서 난 처음에 이거 보고도 환승연애인데 어떻게 숫자가 다르지 싶었거든요. 아니, 환승연애 프로그램 취지가 한번 만났다 헤어진 커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한 명이 2명이 될 것 같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 그래서 제가 뭐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 내가 봤던 화차에서 얘네가 맨날 밤에 뭐 하냐면 속마음 문자를 보내요. 오늘 하루를 같이 보냈을 거 아니야. 같이 보냈을 때 자기들이 오늘 하루를 자기를 가장 신경 쓰게 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마음이 갔던 한 명을 뽑으라 그래. 그래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속마음 문자를 보낼 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이제 규칙 안 뽑을 수는 없어. 그렇죠? 한 명을 뽑아야 돼. 한 명을 뽑는다. 두 번째 규칙 뭐야? 말이 살짝 다른데 한 명만 뽑는다. 이렇게 돼. 규칙. 자, 뭐 막 이분들의 마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하나의 회차를 보고 그때 그날 밤에 속마음 문자를 한번 봐줄게. 얘기를 해줄게. 이 유식 씨가 현지 씨를 찍었더라. 그 백현 씨는 윤영 씨를 찍었었어요. 그 다음에 승용 씨는 현지 씨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원규 씨는 지연 씨를 찍었어. 그 다음에 우진 씨는 지연 씨. 그 다음에 재영 씨는 현지 씨. 이렇게 찍었어. 함수계 아니게? 자, 이걸 가지고 함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환승연애로 알아보는 함수 생각해보자.
이 남출들한테 밤마다 선택권을 하나를 줘. 당연히 이제 내가 이제 기준을 다르게 남자 출연자로 했지만 여자 출연자도 똑같이 통화 문자를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남자 출연자는 지금 몇 명이야? 5명이거든요. 여자 6명이구나. 남자 출연자는 6명이고요. 여자 출연자는 5명이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여자 출연자는 무조건 한 명은 2명 이상한테 받을 수밖에 없죠. 이 규칙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밤마다 이렇게 주는데 규칙이 2개죠. 한 명을 뽑아야 돼. 한 명은 무조건 뽑아야 되고 2명한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수의 규칙이랑 똑같은 거죠. 함수 같은 것도 x라는 애한테 y라는 애 중에 누군가한테 선택지를 주는데 y라는 애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데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되면 그걸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친구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2개 이상을 선택을 해버렸잖아.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 음료수를 2개 이상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뭐 그냥 좀 식탐이 많은 애인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 승용 씨 잘 모르지만 승용 씨가 저는 현재 씨도 좋고 지현 씨도 마음이 가고 지현 씨도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뭐라 그래요? 빌런이라 하죠.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안 된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통념을 얘기를 할 수가 없대 그게. 근데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 현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 분한테 받았잖아. 이거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뭐라 그래? 매기라더만 생태계 파괴종이라고 인기 많다고. 그래서 매기래요. 이런 걸 보고 매기라고 한대요. 그럼 매기는 잘못이 있냐 없냐? 없죠. 인기가 많을 뿐인데 어떡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네가 막 한 명이 막 여러 명한테 주파를 보내. 그거는 이제 약간 빌런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는 똑같은 거죠. 한 명을 뽑는다 대신 한 명만 뽑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함수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이제 뭐야 원의 방정식 걔도 왜 함수가 아닌지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볼까? 원의 방정식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원은 이렇게 생겼고 뭐 대충 x, y축을 이렇게 잡았다 치자. 그러면 여기 원점이고 여기 y축이라 쳤을 때 여기 x축이라 쳤을 때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x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x는 3이라는 애야. 이건 뭐 하는 거냐면 x가 3인 x는 대체 여기서 누구누구를 뽑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3이라는 x는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점 좌표를 3, 뭐 4분의 1이라고 하고 요점 좌표를 만약에 뭐 3, 뭐 한 4분의 9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 쳐. 그러면 3이라는 애는 뭐야? 4분의 1한테도 4분의 9한테도 추파를 보낸 거예요. 뭐야? 빌런이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 얘는 뭐라 한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만약에 이걸 대응표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치면 x라는 집단이 있고 y라는 막 이런 집단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이 3이라는 애 거를 누가 있는지 보니까 3은 지금 4분의 1한테도 보냈고 4분의 9한테도 추파를 보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있어. 이런 상황도 있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2란 애가 있어요. 마이너스 2는 지금 y 중에 선택한 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함수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지? 그러면 이제 뭐 이 메이디에 관련돼서 조금 이따가도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만약에 환년에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 딱 있는데 일단 사실 다 일반인이시잖아요. 뭐 지금 인플루언서시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로 하죠. 우리끼리로 한다 치면 이 중에 갑자기 카리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인기 투표를 해. 뭘 표현해요? 진짜 찐맥이잖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이따 여러 가지 함수할 때 얘기를 다룰 건데 결국 그래서 뭐는 함수는 꼭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거는 우리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어? 있어? 없지. X축에 그러면 우진, 지연이라는 좌표가 존재할까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함수가 아니라 그래프만 안 나타내도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야. 근데 이때 이 집합 두 개가 굳이 숫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집합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특정한 정의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원소들의 집단을 모아놓고 집합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환승연의 포에 출연한 남자 출연자 집합. 얘는 환승연의 포에 출연한 여자 출연자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출연자 집합이 이 규칙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너가 얘기했던 이 숫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재미없는 얘기로 가면, 옛날 얘기로 가면,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이름 뭐더라? 아, 데데 킨트 씨. 데데 킨트 씨라고 있어요. 옛날 사람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데데 킨트 씨야. 이거 우리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당연히 이제 원래는 외국 사상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썼냐면 사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상과 그 다음에 함수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사상은 뭐냐면 집합 X랑 집합 Y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이 상황은 똑같은데 숫자가 아닐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에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로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함수에서 숫자의 개념만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금 이 환승연의 포 같은 경우는 사상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통합이 되고 얘를 갖다가 확대해서 그냥 함수라는 단어라고 그냥 다 같이 통일을 하자라고 해서 옛날의 사상은 지금의 함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아까 너 말이 맞는 거죠. 그래프의 표현이 가능한 거. 이런 애들만. 이해되나요? 오케이? 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정의역이랑 뭐 치역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이때 이 남자 출연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네가 선택을 하잖아. X가 선택을 하잖아, Y에서. 그래서 이 X라는 애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해요. 선택을 하는 쪽.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는 재료 쪽을 집단을 보고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이 선택을 받는 쪽 보고는 이제 공역이라고 해요. 선택을 받는 쪽은 공역이라고 합니다. 역할 분배하는 거야, 역할놀이 하는 거야. 정의역은 뭐야? 내가 선택하는 역할을 받는 애들이 정의역. 공역은 선택받는 역할을 하는 게 공역인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 진짜 좋은 예시인 것 같아. 매년 연애 프로그램을 좀 가야 되나? 공수토 할 때마다 진짜 좋은 예시인 것 같아. 자, 특이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 현지 씨는 매기 역할을 받았잖아. 3명한테 왔어. 나 오늘 뭐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예쁘시겠죠? 그래서 3명한테 받았어. 또 이 사람도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선택을 못 받지? 내가 이때 거를 편찬 봤는데 왜 이번에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이분한테 죄가 있어 없어? 없죠. 뭐 그날 좀 행동이 잘못됐나 보지. 그날 하루의 행동이. 이분도 잘못밖에 없어요. 그날 인기가 좀 많았던 거죠. 그럼 이건 함수에서 전혀 지장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남자 출연자 집단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고? 얘네가 지금 선택하는 입장이라고 치면 얘네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한다 했죠. 그치? 그리고 이 여자 출연자 집단을 보고 우리는 공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맞나요? 근데 이 여자 출연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택을, 그러니까 솔루션은 약간 그렇더라. 선택 못 받으면 이제 남아가지고 뭐 다른 미션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환승연애도 말 그렇다 진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뭐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해서 저녁 식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민경씨 못 가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받은 집단, 이 공역 중에서도 선택받은 집단, 요 집단을 보고는 우리가 따로 뭐라 하냐면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역 중에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공역 중에서 이제 대응이 된 지점, 대응이 된 공역들을 갖다가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치역도 당연히 집합이겠죠.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 그죠? 공역 중에서. 그러면 치역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돼요? 됩니까? 정의역은 뭐? 선택하는 애. 공역은 뭐? 선택받는 애. 이해됐죠?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문제를 하나 봅시다. 19-1번을 한번 볼게요. 9-1번을 보시면, 자, 집합 X가 하나는 마이너스 1,1,2래. 그 다음에 집합 Y가 하나는 얘는 1,2,3,4래.
이렇게 했을 때 이 x의 임의의 원소 소문자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그러니까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표 꽂아서 간대. 이렇게 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 자 1번을 보니까 뭐냐면 x가 x 플러스 1로 간대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여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함수는 그럼 우리가 아는 버전에서 y는 fx잖아. 이렇게 많이 쓰잖아. 아까 누가 y는 fx라 했잖아요. 누가 그랬지? y는 fx. 너가 그랬나? 네, y는 fx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y는 x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통 y랑 x를 많이 써서 그렇지 b는 fa 이렇게 해도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상관없죠. 그럼 그때는 이 a 선택하는 집단이 대문자 a의 집단인 거고 선택받는 집단이 대문자 b의 집단인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y는 fx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f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까 우리가 계란을 집어넣었을 때 계란찜이 될지 뭐 할지 계란을 갖다 집어넣고 풀어가지고 막 거기다 물 좀 섞어놓고 이제 뭐 찌면 계란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f라는 거는 그걸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시험이나 문제에서 풀 때 배울 거는 환승연의 포인트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옛날 이 데데킨트 사상에서 생각했던 함수라는 요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함수는. 그러면 이 공부할 함수는 당연히 뭐야? 이 f라는 기능, 지지고 볶고 막 찜질하고 이거를 갖다가 뭘로 표현해 놓은 거야?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거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약간 x가 이 y들에 대응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이 1차 식이면 1차 함수, 그 식이 2차 다항식이면 2차 함수, 그 식이 지수식이면 지수 함수, 로그식이면 로그 함수, 뭐 삼각함수식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f라는 거는 이 x라는 걸 어떻게 지지고 볶고 조리할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 이유가 있는 애들인 거죠. 이유가 없는 애들을 우리가 굳이 함수에서 다룰 필요는 없고 수학에서도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수학은 어쨌든 이유가 있는 학문이잖아요. 뭔가 왜 이렇게 하는 거 이유가 내가 얘기했잖아. 하다못해 집합 명제 함수로 오는 이것도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명제 모르면 이거 못하는 거야. 집합 모르면 못하는 거죠. 왜? 애초에 이거 자체가 집합 y, 집합 x, 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뭐냐면 x를 집어넣었더니 x 플러스 y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얘는 y는 fx인데 이게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fx, x에 대한 식이 x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얘는 집어넣는 x에다가 1을 더한 다음 내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이런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정의역 집단이 아무 말도 없을 때 뭐였어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던 1차 함수나 2차 함수 잘 생각해봐. 이 정의역 집단, 이 뽑기를 하는 이 집단, 이 뽑기를 하는 이 집단이 실수 전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카운터블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1 다음 0.0, 1.0000001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얘는 근데 지금 정의역이 뭐야? 이거니까 치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잘라서 그냥 몇 개로 뚝뚝뚝 떨어지겠죠. 왜냐면 재료를 3개밖에 안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했던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애들은 재료를 진짜 수십 개 때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도 당연히 수십 개고 그래서 그걸 수 없는 많은 점으로 이어서 그래프로 그린 거라고. 그럼 얘도 이제 여기다 생각해보면 얘도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y라는 애한테 화살을 쏠 거야. 쐈을 때 얘가 1, 2, 3, 4야.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은 갖다가 1을 더하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맞지? 쏠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1은 1 더하니까 2로 가요. 그 다음 2는 3으로 가요. 그럼 이렇게 대응이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규칙 몇 번 위반이야? 1번 위반인 거예요.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뽑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뽑고 싶은데 사실 없는 거죠. 이 공역에.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그지? 그 다음에 2번 2번을 보시면 얘는 x를 집어넣었더니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fx는 x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 얘도 똑같이 그려보면 마이너스 1, 1, 2 하고 1, 2, 3, 4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얘는 제곱하니까 1은 1로 가죠.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1도 1로 가고 그 다음 2는 제곱하면 4로 가네요. 그죠? 함수야 맞아 아니야? 맞죠? 위배되는 게 없어요. 1이 2개 받았잖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는 그냥 매기라고. 이해되세요? 2, 3, 4, 2, 3은 그냥 이게 없는 애인 거죠.
그지? 그 다음 3번. 자, 3번 좀 특이합니다. 보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이제 x는 짝수로 간대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는 홀수로 간대요. 이런 이제 약간 트릭을 걸어놓은 함수인 거야. 그럼 여기서 x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있고 얘는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일단 1부터 보자. 1부터 보려니까 얘는 x가 0보다 작은 상태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0보다 작은 애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홀수로 가야 된대. 자, 근데 홀수가 몇 개 있니 지금 여기? 1도 있고 3도 있잖아. 그럼 얘는 1한테도 화살을 쏴야 되고 3한테도 화살을 쏴야 돼요. 벌써 뭐야 함수가? 아니죠. 얘는 몇 번 위배한 거예요? 한 명만 뽑는다는 요걸 위배한 거야. 빌런이죠.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돼? 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x는 1로 간대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애들은요 얘네는 전부 다 0으로 보내버린대. 그래서 얘를 갖다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하고 y는 1, 2, 3, 4가 있을 때 자, x가 0보다 작은 애들은 전부 다 0으로 가야 되는데 0이 없어. 근데 쏘고 싶어도. 그 다음 1이랑 2 같은 애들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요렇게 화살을 쏴야 돼요. 1쪽으로. 근데 얘가 쏠 애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뭐 함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지? 한번 연습해볼까? 우리 9-1번부터 먼저 해보죠. 1번, 2번 다 해볼 거야. 9-1번부터 해봐. 했나? 9-1번 얼마야? 몇 번이 2번 나오나요? 왜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한테 화살을 쏘고 싶은데 그게 없죠. 그치?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9-2번은요. 자연수 전체 집합이래.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자연수 전체 집합으로 함수가 되는지를 보죠. 그럼 딱 봐도 누가 안 돼요? 누가 안 돼요? 2번이 안 되죠. 왜? 얘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x? 그렇죠. x가 1일 때 0이 돼서 안 되는 거라. 이해되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그럼 이제 이렇게 숫자해 가지고 우리가 저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이 되는 애들 보고 x는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할 때 보통 함수값이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함수값은 보통 누구의 값이에요? 결과물이기 때문에 y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얘를 갖다가 어떤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함수값을 물어보면 y의 결과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y에 대한 결과값을 물어볼 때는 걔는 위아래를 물어보는 겁니까? 좌우를 물어보는 겁니까? 좌표평면상에서 y가 결정하는 건 상하야 좌우야? 상하죠, 그죠? 그래서 상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값이 최대인 걸 원한다라고 하면 제일 높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언제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 공통수업 1에서 이차함수 최대최소 할 때, 이차함수 최대최소 할 때 왜 위로 블록에서는 최대만 존재한다라는 게 y 값이 제일 높은 것만 존재한다는 거죠. y 값, 함수값을 y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돼요? 네, 그래서 최대최소 할 때도 사실 이미 했던 내용이 요 얘기인 거야. 함수값.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함수에 대응됐다 있는 점들을 갖다가 이게 숫자라는 체계, 그러니까 이 데드킨트 씨가 얘기했던 이 숫자 체계에서의 이 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얘는 항상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 어떤 함수 이제 x에서 y, 이걸 갖다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할게요. fx에서 y가 이제 이게 이거를
만족하는 x, y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얘를 갖다가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서쌍을 갖다가 좌표평면상에다가 좌표평면상에 나타낸 y는 fx라는 그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요?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프.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애들은 숫자 체계에서 존재하는 이런 함수들은 다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다는 거. 되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상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프상으로 함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죠. 그럼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데 2차 함수라고 해봐. 당연히 2차 함수는 함수니까.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보니까 함수죠. 함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x가 대체 누구를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x한테 누가 뭐 선택했는지 물어보려면 이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끄어버리면 돼요. 그럼 이 x는 3이라는 애는 요 위에 있는 애들은 3, 뭐시기 3, 뭐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가 뭘 선택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갖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보니까 x가 지금 전부 다 몇 군데에서 만나요? 한 군데에서 만나요.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y를 기준으로 끄면요? 또 y를 기준으로 끄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이제 y는 두 군데에서 만난 거잖아. 그럼 이 y는 뭐야? 선택받는 입장이잖아요. 공역이잖아. 선택받는 입장이 얘는 뭐야? 좀 인기 많은 애인 거예요. 두 명한테 투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y들은 뭐야? 선택을 못 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돼? 근데 함수가 되는 대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살짝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요,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아닌 거죠. 얘는 왜? x에다 이렇게 확인차 이렇게 꺼보니까 이렇게 두 개, 얘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두 개, 얘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군데에서 만나버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왜? x가 두 명의 y한테 문자 보낸 거라니까요. 오늘 네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렇게 두 명의 y 빌런이죠. 그렇지? 맞나요? 네. 이해돼요? 두 명의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 이 상황 이해해야 돼? 아니, 남친구가. 남편도 막 경멸하네. 보통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제 바람 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한 명을 뽑았는데, 이 규칙을 좀 따져주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애들은 함수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겠다. 가운데 여기 딱 한 군데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면, 야, 이 x가 예를 들어서 3이라 하자. 3한테 물어보면, 야, 넌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데 얘는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죠. 근데 얘를 함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x를 퇴소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야, 선택하기 싫어? 나가 그러면. 그 뭐야? 정의역 자체를 x는 3을 배제하고 시켜줘 버리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함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애들도 정의역 자체를 제한을 해주면 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2한테, 자 마이너스 2는 선택을 안 하셨어요. 마이너스 2c는 그러면 퇴소할게요 해가지고 내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안 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가 안 되는 건 3이라는 애가 빌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는 없다. 납득이 되시나요? 되지? 정신 차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함수들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함수들은 여태까지 우리 다뤘던 1차, 2차 함수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정의역 같은 애들을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실수 전체 집단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의역을 제한을 거니까 조금 헷갈리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보기 5번을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보기 5번을 한번 봐봐. 보기 5번을 보시면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달래. 그래서 지금 보기 5번을 보면, 얘를 보면 얘는 y는 x제곱 플러스 x라고 해놨거든요. 맞죠? 그럼 이거 그래프를 우리는 이거 그래프를 이미 알아. 그래프를 이미 알아. 어떻게 그래요? 얘는 x에다가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하면서 아마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지금 뭘 구해달래요? 정의역을 구해달래죠.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은 선택을 하는 애들이 집단이잖아. 보통 뭐 x에 대한 집단. 그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모든 x들이 다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내가 지금 그린 게 요거밖에 안 되지만 사실 요 위로 더 뻗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뭐? x바 x는 실수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역을 한번 해봅시다.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은 뭐였어요? 정역과 공역 중에서 대응이 된 공역, 치역. 즉 이제 선택받은 애가 민경씨 빼고 여기가 이제 치역이라고. 그럼 여기서 치역인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축에 평행하게 요렇게 그어봐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 이 지점 밑에 애들은 선택을 못 받았죠. 그럼 이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뭐야? 이게 B-1이고 여기 0이면 우리 공수원만 했어도 다 알 수 있어요. 공수원도 아니야. 3학년 1학기 것만 했어도 다 알 수 있어야 돼. 이 점 좌표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뭐시기 해야 되죠? 이거 딱 중간 지점이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얘네들이 거리가 같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 집어넣으시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얘는 치역이라는 애는 어떻게 되는가? x가 아니죠. 치역은 y니까. 치역은 y바 y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집단이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밑에 애들은 선택을 못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맞죠? 얘는 함수 맞다 아니다? 맞다. 이제 자 그다음 보기 2번을 보시면 2번 같은 애들은 지금 보면 y는 루트 1-x 제곱인데 그럼 얘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그래프를 우리는 아직 그릴 줄 모릅니다. 아직은 그릴 줄 모르는데 미리 좀 그려드리면 얘는 약간 맞나? 요렇게 생겼어요. 하나 생겼죠? 잠깐만요. 맞니? 맞아. 이렇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보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린 이미 알고 있는데 얘를 좀 바꾸면 y제곱은 1-x 제곱 돼서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거든요. 1이라는 원인데 그럼 밑에 부분 어디 갔어요? 밑에 부분은 마이너스 담당이에요. 밑에 거까지 하면 함수가 안 되니까 밑에 걸 떼버린 거야. 원을 반 잘라서 위에 것만 남겨놓은 거죠. 그럼 위에 것만 남겨놨을 때 얘는 지금 정의되는 x축을 보니까 여기 이런 애들은 지금 정의가 안 됐죠. 그럼 얘가 만약 함수가 되려면 우린 뭐 해야 돼? 이거 지금 이런 애들 좀 선택 안 했잖아. 선택 안 한 애들은 야 하기 싫으면 나가고 퇴소시켜야지. 퇴소시켰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x의 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남아있는 거죠. 즉 뭐야? 이 마이너스 1부터 1이 밖에 벗어난 애들 특징이 뭔데요? 보니까 뭐 이 같은 애들인데 이 같은 애 집어넣으면 어때요? 루트 단위 음수되는 애.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실수 체계 내에서는. 그쵸? 그래 이렇게 된다. 그럼 이때 우리 치역도 한번 해볼까? 치역도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애들 모여보세요 하시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친구들만 선택을 받았잖아 지금 보니까. 여기가 1이잖아 1. 1 바깥에 있는 애는 선택을 못 받았다고. 0에 있는 애들까지만 이렇게 2개씩 받아. 2개씩 받는 건 상관없다 했어. 그냥 매기라 했죠. 되나? 알겠니? 매기 같은 삶을 살아야지 나중에. 그 뭐라? 알파메일? 또 같은 말이잖아. 알파메일 매기 같은 삶.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가꿔야지 뭐. 외적으로나 뭐 내적으로나 가꾸셔야지. 그러려면 조시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지 말라고 막 한승희 하늘까지 내가 공부해서 왔는데 졸면 안 돼. 졸지 마. 정신 차리시면 이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프까지도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선택해서 돌아보면 이제 9-2번을 볼게요. 네, 9-2번 같은 애들은 여기다 짧게도 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임의 함수가 fx-y라는 애가 얘가 지금 y 더하기 f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이랬을 때 f1은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f라는 건 함수야. 무슨 함수예요? x랑 y에 대한 함수인 거야. x랑 y에 대한 함수인데
이거를 y는이라고 안 써놨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x 빼기 y라는 애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선택하는 집단 애들을 모아놓은 게 x 빼기 y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이 y는 fx꼴에 대해서는 조금 위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y가 함수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y에 대한 함수는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무언가에 대한 함수인 건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1학기 제곱근과 실수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루트 n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갖다가 fn이라 하자, 이런 문제 기억나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엄청 많이 해. 제곱근과 실수할 때 여기서 실수가 되는 애들 자연수 개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f17이라는 말은 어떤 거야? 이 n 자리, 그러니까 fn인데 n에 있던 n 자리에 17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17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오시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 루트 17 이하의 자연수 개수니까 몇 개? 4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맥락에 따라서 얘도 생각을 해보시면 뭐냐면, 내가 f1이 궁금하면 x 빼기 y가 1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 여기서 이랬을 때 뭘 달래? f0, 그 다음에 f-1, 그 다음에 f1을 갖다가 구해달래요. 그럼 f0가 궁금하면 나 이 안에 있는 애를 0으로 맞춰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f1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f에 1 빼기 1로 만들자 이거야. 안에 들어가는 게 0이 되게끔만 설계를 해주면 되니까. 그럼 1 빼기 1로 만들어 놓으시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데? 1 더하기 f1이 되는데, 그럼 이 f1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이 되지 않겠냐. 얘가 지금 나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눈치가 좀 있으면 쌤 정말 이거는 f0 빼기 1로 얘기를 할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f0, 이거 이제 f0 빼기 1이니까 지금 보니까 y잖아. y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1 더하기 얘는 f0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또 얘는 또 1이 되겠네. f0가 0이라 했으니까. 맞죠? 여기 이게 0이라 했으니까.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게? 여기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f3 빼기 1 하시면 바보야. 왜? 3 몰라. 알고 있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로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f에 1 빼기 1로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1을 방금 구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면 얘가 지금 1이라고 결론이 나왔으니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맞나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밑에 9-3번 한번 해보죠. 이거 틀렸다. 이거 플러스 1이면 F 플러스 1이잖아. 이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렇죠? fx 여기 앞에 걸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보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보기 6번을 갖다가 볼게요.
네, 보기 6번을 갖다 볼 건데 이게 예제 없어서 서로 같은 함수. 그러니까 어떤 애들 보고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어떤 함수 f가 x라는 애들한테 y라는 애를 골라라라는 함수 f가 있었고 어떤 함수 g도 똑같이 x라는 애한테 y라는 애를 골라라라는 이런 함수 두 개가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f랑 g랑 함수가 똑같게 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냐면 그 모든 x의 원소 x에 대해서 fx나 gx나 똑같으면 우리는 이 두 함수를 갖다가 함수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정의역을 집어넣었죠. 정의역 x 원소를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결과값이 항상 똑같으면 다 그게 같은 함수라고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5째 날이라 칩시다. 5번째 날. 근데 6번째 날에도 똑같이 이렇게 투표를 할 때 똑같이 진행이 됐어. 똑같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썼어. 그럼 걔네들은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정의역도 똑같고 공역도 똑같고 심지어 치역도 똑같아. 근데 그 가운데 대응돼 있는 과정까지도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 마지막 날에 뭐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라 했어. 그럼 마음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정의역이랑 공역 자체는 바뀌지 않았죠. 근데 선택받는 치역도 바뀔 수 있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고르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럼 걔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아니다? 얘랑은 다른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건 뭐가 같아야 되냐?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이거 세 가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역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역 같고 그 다음에 치역도 같아야 돼요. 그 다음 라스트로 대응 상태까지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싹 다 같으면 우리가 이거를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우리 보기 6번을 갖다 보시면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 보기 6번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랬을 때 fx라는 애가 이제 절대값 x 빼기 1이래요. 자 그리고 gx라는 애가 여기에서 x제곱 빼기 1이래. 그쵸? 자 이랬을 때 f랑 g랑 똑같은지 봐달래요. 그러니까 f랑 g임을 보여달래요. 자 그럼 뭔 얘기냐면 일단 어쨌든 정의역이에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준을 보시면 f-1을 해보면 얼마야? f-1을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해결해서 나오면 0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f1은 또 얼마야? 얘도 마찬가지로 0이야. 그 다음에 g는 g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도 0이에요. g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얘도 0이야. 네, 보니까 어때요? 얘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f라는 세계에서도 0을 선택했고 g라는 세계에서도 0을 선택했거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애는 x에서도 0을 선택했고 f에서도 0을 선택했고 g에서도 0을 선택했어요. 그럼 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대응관계도 똑같고 정의역, 치역, 공역까지 다 똑같잖아요. 오케이? 이해되나? 그럼 이걸 문제 좀 더 꼬아놓은 게 이제 보기 7번인데 보기 7번 보면 얘는 지금 fx가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gx가 2x 플러스 4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f랑 g가 같도록 했으면 좋겠대. 그렇게 됐을 때 원소가 가장 많은 집합은 누구냐라는 거야.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을 생각하면 이제 이 얘기잖아. fx는 gx. 그러면 나는 이제 fx는 gx가 되도록 하는 애인 거니까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가 2x 플러스 1이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 관점 자체가 결국은 뭐야? 얘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y는 fx와 y는 gx의 공통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공수 1에서 많이 했던 관점 아니야? 그러니까 그 관점을 여기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보이는 게 x제곱의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애로 정리가 돼서 x 더하기 4? 4구나.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아이씨 지워야 되네. 일찍 얘기해주지. 그렇지 내 말을 끊고 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러면 얘는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된다. 그죠? 그러면 뭐냐면
이 F랑 G라는 애가 같게끔 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건 뭐냐? 아 이러면 X는 3권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근데 함수가 같으려면 꼭 굳이 얘네 둘이 다 필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3이라는 정의역, 그러니까 3이라는 애는 F에 넣든 G에 넣든 둘 다 같은 값을 내고 마이너스 1이라는 애도 F에 넣든 G에 넣든 같은 값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 함수를 설정을 할 때 이 함수 자체가 같게끔 하려면 만약에 이 전제가 없어요. 얘가 진짜 그냥 실수 전체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죠. 근데 그 중에 얘네 둘만 마침 같은 선택을 한 거지 다른 함수예요. 아예 세 개가.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얘네 둘만 가져갈 거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 빼고 다 퇴소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네만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역을 만들 수 있는 게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건 3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로만 만들거나 아니면 너네 둘만 들어와 그죠?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 애들이 전부 다 얘네 둘이 같은 함수가 되게끔 하는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원했던 건 이 중에서 제일 원소가 많은 애를 해달라 하니까 얘를 가져가 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함수가 같다 그 말은 뭐야? 그 안에 있는 정의역, 공역, 시역 전부 다 똑같으면서 대응 상태까지 같으면 우리는 그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표기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x라는 함수의 식이랑 y라는 gx라는 함수의 식이 똑같을 때 x를 구하는 공통근의 식인 거지 함수가 같다라는 뜻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고 뒤에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함수를 만족하는 x, y들을 갖다 모아놓으면 걔네를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순서쌍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접촉선면상에 점을 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연결을 하면 그걸 이제 그래프라고 했고 그러면 그래프는 꼭 선일 필요도 없긴 해요. 점만 띡띡띡 찍어놔도 걔도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지금 책에는 이런 그래프가 있네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래프 중에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y는 fx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지점을 갖다가 a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원점 x축, y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를 갖다가 b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요점 좌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y절편, y축이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y절편이라 해. 그래서 f의 x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냐 보면 f0예요.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y값. 그래서 얘는 갖다 우리가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이 점은 보니까 여기가 A라는 점인데 얘가 X는 A라는 애들의 모임인 거거든. 그러면 X가 A인 애들 쭉 봤더니 이 A가 얘를 선택을 한 건데 이 점 좌표는 그래서 A, FA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보니까 이 FA라는 애가 Y축으로 쭉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가 이제 FA라는 지점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이 지점에 F0라고 얘기를 하니까 FA랑 F0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확실하게? 에? 제로가 더 크죠?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치? 함수값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y에서의 위아래에 대한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얘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FA보다 F0가 더 큰 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점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점 좌표는 B, FB인데 FB가 결국 뭔데 지금? 0이죠. Y 값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를 다룰 때 정말 많이 배울 건데 그리고 이제 너네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에서 아직 2차 부등식 안 했죠 공수원 반 애들. 근데 이제 미리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요 지점을 쭉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 B보다 왼쪽인 요 지점을 보시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냐면 fx가 0보다 작은 이제 x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fx라는 그래프는 지금 이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가 지금
들어올까? 그게 과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집중하세요. 네. fx가 0 액체 괴물 같은 거야. 하다 보니까 정신이 빠져나가네요. fx가 0보다 작은 집단 fx라는 함수 그래프가 이 x축이 0보다 작은 이거보다 밑에 있는 요 집단에 대해서 얘를 갖다가 풀어내는 게 이걸 x는 그러면 우리는 b보다 낮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푸는 거의 기조 자체가 2차 부등식 푸는 거의 제일 기본이 되는 거라고. 공수원에서 우리 2차 부등식에서 누구랑 누구 사이 누구보다 가장 자리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얘가 얘보다 낮은 집 그러니까 fx라는 y 값이 0이라는 이 x축보다 밑에 있는 지점의 범위는 x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 위에 있는 이쪽 범위들은 다 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전부 다 뭔데? fx가 0보다 큰 쪽 범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그걸 풀어내면 x는 b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거지. 맞나?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얘는 y는 gx라고 해봅시다. gx라는 그래프가 있다 쳐봐. 그러면 이제 요 만나는 요 지점을 갖다가 우리는 c라 할게요. 요 만나는 지점 c. 그러면 이 점 좌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점 좌표는 c, fc라고 해도 되고 gc라고 해도 되죠. 어차피 둘이 같은 상황이니까. 그죠? gc.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자. 문제에서 여기서 만약에 fx가 gx보다 낮은 지점을 원한대요. 어딜까? 이 fx 그래프가 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gx보다 낮았으면 좋겠대요. 여기 이쪽 부분인 거 되나요? 그러니까 같은 x를 넣었다는 거니까 같은 x를 넣었을 때 더 낮은 지점, 같은 x를 넣었을 때 f가 더 낮은 지점이 있는 이런 애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x가 c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c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fx가 더 컸단 말이야. 맞죠? 근데 c 이후에는 fx가 더 낮아지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요게 2차 부등식 할 때 제일 기본이에요. 공통수학 1회 하셨을 거예요 이미.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이제 곧 하실 거고. 오늘 보니까 11단원 나갔더만. 11단원이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하고 있네요. 어? 오늘 2차 방정식 2차 함수 거기 한 거 아니야? 아빠는? 그러니까 곧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 그래프상에서 위상관계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왜요? 아니야? 어? 연방? 아 그래? 그럼 숙제가 아직 좀 밀려있는 건가요? 그럼 이거 이제 진작에 했겠네.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관계. 네,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3차 함수 그래프나 다른 그래프에서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 9-3번 9-3번 보시면 자 x가 1, 2, 3, 4야. 그 다음에 y가 1, 2, 3, 4, 5야. 이렇게 있을 때 f x에서 y로 가는 게 이제 이게 x 플러스 1이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fx는 x 플러스 1이자 아니면 y는 x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하시라고. 어차피 x에서 y로 가는 애인 거니까. 자 이거의 fx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 달래요. 이건 좀 새로운 관점이야. fx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 달라 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꼭 좌표평면상에 표기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결국 뭐냐면 걔를 만족시키는 순서쌍들의 모임을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인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x는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집합으로 표현한 1번 이 그래프를 집합으로 표현하라는 건 뭐들의 모임인 거야? x, y라는 순서쌍들의 모임인 거예요. 순서쌍들의 모임. 근데 이제 얘는 뭐? y는 x 플러스 1이고 이때 x라는 애는 x의 집합 안에 들어가 있고 y라는 애는 y라는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어렵게 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말 해석 잘 봐봐. x, y들의 집합이야. 어떤 거? y가 x에다 1을 더한 애들의 모임인데 이때 x는 여기에 있는 애고 이때 y는 여기에 있는 애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떻게 내시면 되느냐? 얘는 이제 그냥 원소 나열법 하시는 게 더 쉽죠. 여기다 1 갖다 집어넣으면 1은 2, 2는 3, 3은 4, 4는 5 이렇게 되니까 얘는 1,2, 2,3, 3,4, 4,5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그냥 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예, 이런 식이다. 맞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좌표평면상에 나타내려는 게 2번이니까 2번 좌표평면상에는 어떻게? 여기 1,2 여기 1,2 여기 2,3 3,4 4,5 그래서 여기를 1,2 2,3 3,4 4,5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그래프고 얘도 그래프다는 거죠. 1번 얘도 그래프다가 좀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래프란 건 그림을 그렸을 때를 그래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런 순서 쌍둥이의 모임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그거를 그림상으로 표현한 거를 보통 우리가 많이 그래프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집합상에도 나타낼 수 있고 좌표평면상에도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치역은 누굽니까? 선택받은 애들 2, 3, 4, 5들 선택받았잖아. 그래서 얘는 Y과 Y는 2, 3, 4, 5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풀하기 2, 3, 4, 5로 적을래. 이렇게 하시든지. 맞나요? 됐죠?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고 9-7번만 보다가 한번 볼까? 유제 9-7번에 자 1번 함수 x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왜? 3이 빌런임 그죠? 3이 y 2명 고르고 있잖아 그죠? 2번은 얘는 뭐 난리 났어요 그냥 1도 2도 그냥 다 그냥 막 좋아 죽겠다 서로 안돼 3번은요 안되죠 왜? 2번이 퇴소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2번은 아무도 안 골랐기 때문에 4번은 얘가 된다 그지?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다 문제 증명 문제. 응? 문제 증명 문제. 연습 문제 그냥 안 줬어? 안 주시지 않았어요? 줄게요 풀이 다 했죠? 연습 문제까지 연습 문제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했잖아요 줄게 오 보긴 보는가 보구나 봐? 풀이 해준 거? 볼 거면 안 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건데 그거 열심히 보고 공부하시라고 쓰시는 거예요 떠드리는 거임 그거 나 이번에 새로 쓴 거야 다시 공수 원투로 바뀌어가지고 원래 옛날 거 있었는데 문제도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오늘 아마 요거까지 하면 요거 꼭 답해보죠 원래 내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그 다음에 상등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좀 볼 겁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뭘까요? 함수는 뭐야? x랑 y가 대응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규칙 두 개 있었죠? 뭐? 근데 그 규칙 두 개 하나로만 묶어낼 수 있잖아.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오직 하나를 무조건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러면 그게 뭐야? 1대1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한 명이랑 한 명이 딱 매칭이 되어 있는 되게 예쁜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기도 없고 빌런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매기도 없고 빌런도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고급지게 말을 하면 x1 x2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이 말이 뭐냐면 집어넣은 x 값이 다르면 나온 결과물인 y 값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네가 네 여자친구가 있어. 있어? 아니요. 생길 수도 있어. 나중에 생길 거 아니야. 생기겠죠. 평생 솔로도 아닐 거야. 네가 네 여자친구가 있어. 그러면 둘은 아닐 거 아니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일 거니까. 그러면 너한테 너의 여자친구가 누구니 물어봤을 때랑 너 여자친구한테 너 남자친구가 누구니 물어봤을 때가 되게 완벽하게 1대1로 정확하게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1대1 함수. 무슨 말인지 돼? 너한테 너 여자친구가 누구니 했을 때 여자친구가 네 대답했는데 여자친구한테 너 남자친구가 누구니 했는데 네가 안 나오면 그건 대참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1대1 대응은 뭐야? 둘이 이렇게 평화롭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1대1 함수랑 이 1대1 대응은 뭐가 다를까요? 얘네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거든요. 차이가 뭐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그래프로 치면 어떤 느낌이야? 아까 우리 이 대응 관계로 치면
이런 느낌인 거야. 1, 2, 3, 4 여기서 뭐 A, B, C, D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1대1로 딱 예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얘는 전제가 뭐게? 얘는 nx보다 ny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10명인데 아까 환승연 아얘 좋다 환승연에 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 명이 2명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한 명이 2명 될 거야. 원래 아니면 이 얘기를 못해요. 환승연에서 이번엔 바꿔봅시다. 여출들이 남출을 선택을 해야 돼. 그쵸?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남출들이 여출을 선택했을 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아까 남자 6명인데 여자 5명이었잖아. 그럼 필연적으로 한 명은 2명 이상한테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구조적으로.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근데 이제 생각해봐. 여출한테 남출을 골라보라 그래요. 그럼 선택 못 받는 애가 무조건 한 명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5명인데 6명이니까 한 명당 한 명씩 골라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이게 1대1 함수가 되려면 선택하는 애보다는 일단 선택받는 애가 많기는 많아야 된다. 같거나 최소한 같기는 같아야 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이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함수 중 이제 뭐냐 공역이 치역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공역이 치역이랑 같은 함수.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얘보다 더 까다로운 거야.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정말 해피한 상황이죠. 모두가 1대1로 다 대응이 돼 있고 왕따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2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대1 함수는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진짜 만약에 1, 2, 3이 있었다면 얘가 A, B, C라는 애한테 그냥 뭐 요렇게든지 간에 그냥 대응이 깔끔하게 1대1로 되어 있고 남는 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공역이 없어야 되는 거야. 얘는 남는 공역이 있어도 된다는 거죠.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은 남는 공역이 없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되나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얘도 이제 수학적으로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려면 x1이 x2랑 다르면 fx1이 fx2이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집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뭐예요? 그냥 치역과 공역이 같네요. 그냥 치역과 공역이 같아.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했던 요 얘기에 따르면 얘는 이제 nx랑 ny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죠.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1대1 대응에 대해서 뒤에서 역함수라는 내용으로 한 번 더 다룰 건데 그때 한 번 또 좀 제대로 다뤄봅시다. 그 다음 상수함수. 얘는 이제 그 y는 뭐시기 꼬라지. 우리가 보통 많이 봤죠. y는 4 이런 애들 있잖아. y는 3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y는 상수 꼬라지 돼 있는 애들 보통 우리가 상수함수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y는 뭐시기 이렇게 상수함수라 얘기하면 무조건 정의역 제한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x에서 y로 가는데 그래서 1, 2, 3, 4가 있어. 1번, 2번, 3번, 4번 출연자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A, B, C, D 이런 출연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상황이에요. A가 나머지 다 일반인이에요. 그냥 길에서 아무나 붙잡아가도 될 것 같고 카리나야. 그럼 다 누구 뽑겠어? 얘 뽑지 않을까요? 다 몰리겠죠. 그러니까 내기 수준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이거 뭐라 그래요? 얘네 지금 다 몰빵 받는 애들 보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걔네가 불렀죠. 여자아이들 퀸카 이런 애들 보고 우리는 퀸카라고 해요. 여기 상수함수는 퀸카예요. 퀸카. 얼마나 좋은 게 진짜 완벽해. 얘네들 함수를 공부한 게 틀림없어요. 여자아이들.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크게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함수가 되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이게 y는 뭐 k 이런 꼬라지들을 애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게 이건지 엄청 많이 헷갈려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y가 k인 애들의 모임이니까 이게 이 말 뜻이 y가 k인 애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k 값이 y 값으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다. 퀸카 춤이 어때요? 그렇죠. 가로요. 와 완벽해. 걔네는 함수를 공부한 게 틀림없어. 내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 박은영 셰프가 퀸카 춤을 추더라고. 이거 추더라고. 앵부에 안 봐요? 냉장고를 부탁해서 나와서 쳤어요. 박은영 셰프 이거 추더라고. 완벽하다 저건. 저것만한 상수함수가 없다. 근데 심지어 한 명한테 몰빵이 돼 있어. 상수함수는 뭐다? 퀸카다. 한 명이 그냥 완전 생태계 파괴적 한 명이 와가지고 퀸카 추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겼다? 가로로 생겼다. 까먹으면 빙시인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됐어요? 그래프 얘는 함수가 돼 안 돼? 근데 안 되죠. 얘는 뭐예요? 만약 x는 1이라고 치면 얘는 퀸카잖아. 얘는 뭔데? 여미새지. 여자면 된다. 남자 좀 남미새야. 남자면 된다. 모든 y가 다 좋대 얘는. 맞잖아. 얘는 이제 얘를 그림으로 만약에 굳이 그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이 1이라는 애가 다 쏘고 있는 거다. 여미새죠. 함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 함수는 뭐다? 이런 식으로 x 하나당 y가 하나씩 걸려 있는 애들이 함수인 건데 그런 애들 중에서 한 명한테 멀빵이 된 이런 퀸카 같은 상황이 뭐다? 상수함수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럼 상수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끄이냐? 그건 아닌 거죠. 왜?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일자로 끄이는 게 맞아요. 근데 정의역이 제한이 걸려 있어. 예를 들어서 1, 2, 3, 4야. 그러면 얘는 점 4개만 띡띡띡띡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찍혀야 돼. 근데 그 형태는 어쨌든 같은 일자선상에만 있으면 되니까. 알겠니? 알겠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 공수투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자기들이 춤을 만들진 않았겠죠. 항등함수는 뭐냐?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자기 자신. 그래서 뭐냐면 fx의 결론물이 x로 나오면 항등함수.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i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나온다. 약간 그 함수계 1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럼 y는 x만 항등함수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함수라는 거는 우리 지금 오늘 실컷 얘기했던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 집단이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좀 포인트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다르게. 그러면 얘도 우리가 정의역 집단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1, 2, 3, 4로 놓으면 얘도 치역은 1, 2, 3, 4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1은 1이 나오고 2는 2가 나오고. 그래서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뭐야? 뭐야 네, 이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얘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근데 이때 x는 y 이 집합 자체가 같아지면서 그죠? 그 다음에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 여기서 임의의 원소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원소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x라는 결론이 되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좀 빡세네요. 이거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빡세다. 함수 개수까지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 이거 9-4는 내일 보기로 하고요. 요거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자체가 y는 x라는 요 위에를 얘를 베이스로 해요. 그러니까 집어넣었을 때 지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정의역 갖다 1이랑 2랑 3이랑 4 정도로만 합치면 그래프는 요렇게 4개 땡땡땡땡 찌어져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가 어때요? 이거 알겠죠? 요거야. 이렇게 1대1 갈 거고 얘네들은 어떨까요? 얘네들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 한 명당 한 명 만나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한 번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쭉 올라가야 돼요. 반대로 한 번 내려가기 시작했으면 쭉 내려가야 돼. 근데 그게 꼭 직선일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꺾이면 안 돼. 만약에 여기서 얘가 가다가 안 되는 케이스를 보면 얘가 가다가 여기서 꺾어. 그러면 이 y는 두 명을 만나고 있는 거죠. 두 명한테 선택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는 이런 함수를 보고 뭐라 하냐면 증가 함수라고 해요. 요건 미적분 1대 배웁니다. 근데 아마 공수반반에서 해줬던 것 같던데 그때 칠판에 필기해져 있던데 맞죠? 그 다음에 한번 내려갔을 때 쭉 내려가는 요런 함수를 보고는 뭐라 하냐면 감소 함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 혹은 감소 함수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차이는 뭐다? 얘는 치역이랑 공역이 같을 필요가 없는데 얘는 치역이랑 공역이 다 똑같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함수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함수는 얘일까요? 얘일까요? 보통 1대1 대응이 좀 많긴 해요. 1대1 대응. 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많이 놓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2분의 1. 그럼 여기서 이것만 하고 맞추자. 하나만 해봐. y는 2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얘 이거 4개 중에 뭘까요? y는 2x. 1대1 함수? 1대1 함수? 일단 뭐 이거 둘은 아닐 거 아니야. 상수나 항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인데 1대1 함수일까 대응일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유일한 차이점은 뭔데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 보면 되잖아요. 얘 그러면 공역 중에 선택 못 받는 애가 있는지 찾아보면 되잖아요. 있어 없어? y 중에 선택 못 받는 애 없죠? 그럼 여기서 살짝 의문이 좀 들어야 되는 게 내가 여기서 만약에 범위를 좀 제한을 줄게요. 여기를 1이라 놓고 여기를 4라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한을 좀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x는 지금 얼만큼의 길이에요? 1만큼의 길이죠. y는 얼만큼의 길이야? 2만큼의 길이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돼? 그렇잖아. x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1부터 2라고 치면 x는 1부터 2까지고 여기 y는 지금 여기가 2, 그러니까 1,25 뭐야? 1,25 얘가 이제 2,4니까 y는 2부터 4까지란 말이야. 1부터 2까지랑 2부터 4까지인데 무조건 1부터 2까지가 2부터 4까지부터 딱 절반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죠. 뭔가. 근데 실제로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 아닌데 1대1 함수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따지면 굳이 따지면 이 y라는 애들이 2배 더 많잖아. 그러면 굳이 따지면 사이사이에 구멍이 송송송송 좀 비어야 되죠. 2명당 1명꼴로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왜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1과 2 사이의 숫자 개수를 완전히 무한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의 숫자가 대충 한 100만 개쯤 있다고 쳤을 때 얘는 200만 개면 이건 1대1 대응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과 2 사이의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무한이라는 값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2배가 되더라도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더 정의역을 1부터 2까지 제한을 둬요. 그랬을 때 얘가 치역이 2부터 4까지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야? 1 넣었을 때 2거나 2 넣었을 때 4 아니면 1 넣었을 때 4거나 2 넣었을 때 1 되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1대1 대응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에서 제일 낮은 지점이 제일 높은 지점이고 제일 높은 지점이 제일 낮은 지점이거나 반대로 제일 낮은 지점이 제일 낮은 지점이고 제일 높은 지점이 제일 높은 지점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은 뭐다? 얘 최저 수치랑 최대 수치랑 정확하게 쭉 내려가거나 쭉 올라가거나 이렇게 간다 라는 얘기를 문제 한번 보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할 거고 오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걸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일단 영재 그 뒷파트 안 하신 분들 빨리 마무리 채워오시고 함수를 보시